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봉도사의 정치응신서. 저 밖에 있는 PD들이 내가 1부, 2부도 구분하지 못하는 줄 알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1부, 2부를 신호를 줘. 아, 기분 좋다. 자, 봉도사의 정치응신서 모르는 거 다 풀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비주얼로 승부하는 비주얼이 패권이다.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동의하지 않지만 안녕하십니까. 네. 동의하지 않지만 하는데 목소리 작은 거 보니까 암묵적 동의의 뜻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팩트체크. 팩트가 패권이다. 뭐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준일 뉴스톱 기자님 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듣는데 저희는 저희끼리 방송을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청취자분들과 함께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하루라도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시기사님들, 버스에서 함께 듣고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 환호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엔돌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주부님들도 좋고요. 회사에서 같이 듣는 분들도 좋고요. 자, 문자 폭탄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호령님, 방송 듣기 위해서 시간 맞춰 외근 나왔어요. 회사에서 같이 들으세요. 틀어놓고. 자, 5302님, 날마다 듣는 정치쇼 때문에 평범한 아줌마 엄청 유식해졌어요. 후후후. 시의원으로 출마할 듯. 자, 이 시의원으로 출마할 듯 이 한마디 때문에 여기는 서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압니다. 제가. 광역도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건 촉으로 딱 때리면 가만히 그래서 여기는 지방의 시의원이 기초의원인 지역. 그렇죠.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 이런 데는 시의원이 광역의원입니다. 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기로 했나요? 오늘은 그 김영란법에 관련해서. 예. 근데 멀쩡하게 김영란법 얘기를 왜 하죠? 예,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예.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예, 그 김영란법 재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앞당기겠다 이런. 재검토 시기를 앞당기겠다. 예, 그렇게 발언을 하셔서. 예. 손 변호사님. 네. 이게 저도 이낙연 총리 청문회 하는 거 보고 몇 가지 결함은 있지만 네네. 이게 총리직을 수행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뭐 몇 가지 의혹은 있지만, 결함이 아니라 의혹은 있지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란법 얘기하는데 이거 솔직히 기분이 조금 안 좋았거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이 총리 후보자로서 발언하기 이전에 예. 이제 전직이 이제 전남지사잖아요. 예. 전남지사직에 있으면서 이 김영란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기 직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표명했고요. 또 시행된 후에도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남지사라는 어떤 그 공직의 특수성이 좀 반영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도시 지역의 광역단체장보다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바로 농업, 어업 관련해서인데요. 예. 전남 지역에 아무래도 농업과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계시잖아요. 선물 보낼 때. 그렇습니다. 굴비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예. 이런 것들이 이른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 김영란법에 있는 그 대통령령에 있는 시행령에 있는 그 규정 때문에 유권자인 이런 전남 도민들이 좀 피해를 입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경을 쓰는 발언들을 지사 시절에 많이 했고요. 예. 그게 다시 이제 이번에 청문회장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만 주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뭐 김영란법이 이제 뭐 부작용이 있다, 이제 예. 여러 이제 시행하면서 말이 많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거에 대한 취지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게 이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됐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제정된 그 배경에는 2012년에 그 벤츠 여검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예, 변호사 남자 내연 관계에 있는 변호사 남자친구가 그 검사 여자친구한테 벤츠 리스료도 대주고 명품 백도 사주고, 근데 대가성이 없다고 알선수재죄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좀 엄격하게 공직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자 해서 이제 이게 탄생하게 된 배경인데,
2013년에 이제 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시행까지도 벌써 거의 4년이나 걸렸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행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벌써 개정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게 맞는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제 자기 손수 식사 이 비용을 다 본인이 되겠다는 예. 국가의 어떤 청년 방향성이거든요. 청년마음은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이거에 어떤 빠져나갈 구멍을 일종의 만든다라는 건데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방향성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국민 정서하고도 안 맞아요. 국민 정서하고도 국민들 안 안 불편해 이거 갖고 이 김영란법 있는데 사는데 별로 안 불편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이제 어제 청문회장에서 나왔던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논의하는 예.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영란법에 따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공직자 등이 아무것도 받으면 안 돼요. 일단.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한 번에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걸 받거나 아니면은 1년에 300만 원 초과하면 안 됩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요. 그 유명한 350인데요.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여기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의 경우에 5만 원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굴립이나 한우나 이런 그 농축산물 중에서 5만 원을 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민들, 농민들, 이제 축산인들이 손해 본다, 큰일 났다라고 해서 이 5만 원을 좀 높이자. 선물 5만 원 제한을 10만 원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이낙연 후보자뿐 아니라 여러 그 농어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 개정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5만 원 넘으면 선물은 무조건 못 받아요?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겠네. 왜냐하면 웬만한 그 수산 선물, 농업 선물 이런 것도 5만 원 다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렇죠. 웬만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5만 원 넘지만 이게 아주 큰 문제가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판매가 위축되니까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농민, 어민, 축산인들이 지금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사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것을 생산하는 선물을 보내야 되는 상황. 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꽃도 맞아요. 못 보내요? 예, 화훼 농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예를 들어 무슨 상가에 꽃 보내고 네. 저도 수시로 보내는데 그거 보내면 네. 안 돼요? 이게 경조사비에 포함되는 게요. 돈만 되는 게 아니에요. 축의금, 조의금 등을 의미하는 부조금뿐 아니라 예. 화환, 조화 이것도 다 포함돼가지고 합해서 1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를 예를 들어 20만 원 상당의 조화를 보냈다. 조화는 안 되죠. 보통 한 7, 8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면 되는데 예. 그것만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 또 이제 조의금도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같이 합해서. 합해서 10만 원 넣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상당한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럼 7만 8천 원짜리 화환 보내고 2만 2천 원 조의금 내야 돼? 그럼 9만 9천 원인가요?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예, 100원 빼갖고. 그건 괜찮죠. 네. 이런 문제, 현실적 문제가 있긴 있네요. 전혀 없는 건 아니네. 예, 현실적인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가끔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직자, 그러니까 이게 해당 적용 대상자는 정치인,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교직원입니다. 교사.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간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정치인. 예, 정치인, 공무원. 예,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교직원, 교사, 이제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해서 공립학교는 원래 공무원이었고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해서 이제 저는 언론인인가요? 이제 프리랜서 언론인이신데 소속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요? 예, 언론인이라고 하면은 약간 부정확하죠 표현이. 정확히 예. 하면은요 언론사의 대표자 아니죠. 언론사 사장 아니시니까. 예, 아니죠. 그리고 언론사 임직원. 임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시죠. 언론사 대표네요. 인터넷 언론 등록을 해놨으니까. 그럼 그래요? 안 되네. 근데 이게 그럼, 그 언론도 이제 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조 12호에 나오는 언론사만 돼요. 그러니까 네. 일반 인터넷 언론사 이런 건 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행이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타격이 있는데, 김영란법 할 때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올려요. 3만 원 넘어가는 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90% 넘어요. 보통 여의도에서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기업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뭐 1인분에 5만 원, 7만 원 이런 거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3만 원 넘는 밥이 있어요? 이게 국민들 정서거든요. 3만 원, 5만 원, 뭐 5만 원, 7만 원은 결혼할 때 상견례 할 때밖에 못 먹죠. 결혼하셨어요? 한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정서하고 그냥 따로 노는 거예요. 밥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 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도대체 이제 그 국민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은 이제 갑과 을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사실 갑과 을의 나라가 아니라 갑을병정의 나라라고 보거든요. 갑, 을 말고도 병정도 있는데 도대체 이 법을 개정하면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대부분의 갑이고 소수의 을이고 서민들 뭐 병정이라고 불리는 서민들은 혜택이 없어요. 3만 원짜리 식사를 대부분 뭐 도시락 3,800원짜리 식사하시는 그런 뭐 취업준비생 이런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거를 이제 어떤 그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러니까 청탁을 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지 이거는 서민들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런 돈 받고 주고 그 향응하는 이런 도덕 불감증 사회이기 때문에 도덕의 도덕성에 대해서 좀 회복하자 이런 게 기본 취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제 올 1월에 이제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를 했는데 한국의 청렴도 순위가 37위에서 52위로 15계단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역대 최저치거든요. 이제 이거 발표한 이래로 한국이.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뒤에서 6번째예요. 그만큼 문제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 투명하지 않다라는 거고 국가 경쟁력 자체가 하락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려보자는 취지인데 그런 거를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계속 만드는 거는 국가 경쟁력 총리라면 이제 국가 경쟁력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의 문자 받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왔다 사라졌다 계속 그렇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3785님.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인이 사립고등학교 현재 교사인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한답니다. 축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10만 원이요? 축의금은 10만 원이죠. 예, 1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합해서 10만 원이니까 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현직 교사하면은 이제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일단 여기에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이 됩니다. 자, 8218님. 여기는 안산에서 근무하는 버스 승무원입니다. 요즘 저희 이쁜 둘째 며느리 임신 중이라 우울하고 힘들어하는데 힘내라고 봉도사님 기운 좀 넣어주세요. 시아버지가 오셨는데요. 자, 우울증 푸는 제일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많이 대화해 주세요. 제가 우울증 푸는 전문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암도 치료해요. 네. 막 대화하면서 사람들 웃기잖아요. 재밌게 지내잖아요. 그럼 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행복한 기분. 그 다음에 맑은 공기. 뭔가 사이비 의학의 느낌이 갑자기. 라면인 것 같죠? 네. 근데 진짜 많이 치료했어요. 우리 동서도 치료했어요, 제가. 그러신가요? 아니, 맨날 웃게 만들면 그 치료돼요, 진짜로. 아니, 정론을 추구하는 SBS에서 이거 너무. 도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군요, 봉도사. 그럼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을 뿐이지 과학이 모르는 세상이 우주에서는요, 99.9%예요. 팩트에 기반하겠습니다. 그럼요. 자, 이거 왜 문자가 왔다 사라졌다 그래 계속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문자 같이 보내주시고 샵 1035. 그런데 김영란법 이거 그래갖고 근데 총리가 어제 너무 일찍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직 인준도 안 됐는데. 예, 뭐 이제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제 발표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이제 대통령 당일날 대통령이 얼마 안 됐고. 시행된 지도 이제 8개월 정도 됐고요. 이제 대통령은 그날 당일에 참 절묘하게 칫솔도 본인이 사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식사도 이제 다 이제 투명하게 개인 돈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청렴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시점도 절묘했죠, 사실은 이게. 예. 절묘했다라고 하는 게 별로 안 좋았다는 안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리라면은 아까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총리라면은 이제 그 도지사 시절에 농민과 어민만 고려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농민과 어민의 선물이 늘어나면은 넥타이 만드는 사람, 만년필 만드는 사람 특혜를 주면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국민의 전체를 봐야죠. 그러니까. 예. 이런 얘기 들어와요. 1176님 지금 차에서 1,800원짜리 김밥 먹는데 3만 원짜리 밥이라? 이런 국민들이 90%가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서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김영란법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 이게 이상한 논리거든요.
역대로 그런 논리는 많았죠. 이를테면은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금융 실명제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예. 한국 경제 다 죽는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잘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가 그만큼 예. 투명해졌고. 예, 사회가 투명해졌죠. 투명해진 게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고. 국가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김정민님 중2 초5 아들 녀석 각반 실장인데 반장인 거죠. 옛날로 따지면. 영란법 때문에 마음은 편해요. 간식 안 넣어도 되고 체육대 수학여행도 이런저런 거 패스. 없는 시민으로서는 영란법이 조금의 보탬이 되는 듯. 이게 맞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투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죠. 이게 김영란법 정식 명칭이 좀 긴데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김영란 이름은 없네. 네, 없죠. 법 이름은 없는데 이제 금품을 수수하는 거, 주고받는 걸 금지하는 게 큰 첫 번째 덩어리가 되겠고요. 예. 두 번째가 부정한 청탁을 또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서 먼저 좀 진료받게 해달라, 뭐 입원실 좀 알아봐달라라고 해서 병원의 뭐 의사 등등 직원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 경우가 그동안 있었잖아요, 관행적으로. 근데 이제는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대학병원 교직원 같은 경우는 의사 겸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걸 보더라도 금전 수수뿐만 아니라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한 청탁도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견해도 있어요. 윤여진님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처음 시행 후 선물 세트, 꽃 관련 소상공인은 타격이 많습니다. 명절 특수도 없어진 지 오래 유유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할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좀 시행을 하면서 예. 우리 사회가 좀 부정 청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굳이 법이 없어도 잘 되겠다? 요쯤까지 간 다음에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의 취지는 어쨌든 뭐 이게 부당한 청탁을 받는 거를 처벌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계도의 목적도 있거든요. 예. 너무 만연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거를 관행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이제 좀 없애보자라고 해서 뭐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몇 년 공부를 했는데 네. 지도교수랑 밥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같이. 뭐 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별로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일할 때만 우리 커피 한 잔 먹고 교수님한테 술 한 잔 대접해야 되고 선물도 좀 줘야 되고 이제 사무실에서 약간 노예처럼 일하는 경우도 많죠. 이제 교수가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을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그렇게 찬양하는 거로 보여요. 그런가요? 저는 반미주의자는 아니지만 미국 비판주의자입니다. 예, 어쨌든 네, 좀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굳이 선물이 오고 가지 않아도 정상적인 관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더 객관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그럼 선물 품목을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소상공인이나 그런 문제가 있죠. 뭐 이제 그런 농민, 어민, 축산인들 사실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되는데 그 이해관계 조율이라는 게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나가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네. 이낙연 총리 지명자도 없애자 이게 아니고 선물이나 이런 거는 조금 가격을 좀 올렸으면. 네, 또 가격을 올리고 또 특정한 품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두거나. 농축산물을 네. 농수축산물을 예외를 한다. 네, 아니면 예외를 두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를 추가적으로 주거나 이런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죠. 예외를 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농산물. 예, 이제 그런 현재 이제 11건이 지금 국회에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법안이 아하. 지금 이제 지역에서 민원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낸 거고요. 이제 그거 할 수도 없네, 그것도.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은 대부분 유예 기간을 두거나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라는 게 그 법안들의 대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남지사를 하셨고 그런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개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보완할 점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농민, 어민만 국민이냐?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또 반대 논란이 나올 수가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런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저는 좀 행복하긴 한데 이거 무척 복잡하긴 하네요. 연수경님이 또 이런 견해 보내주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꽃집 하시는데요. 스승의 날에 꽃이 잘 안 나가요.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도 약소하게 표현 못할까요? 너무 삭막해요. 심지어는 꽃 가져온 선생님이 네. 돌려주기도까지 한다. 그렇습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다는 게 그동안에 이제 그 아름다운 이제 풍습이었는데 미풍양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내립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생화하는 거 안 되고 이거를 종이를 접어가지고 가짜 꽃을 만들어서 선물하는 것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유권 해석을 내립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될지는 뭐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권익위원회에서는
종이로 만든 꽃 선물도 안 된다. 이건 선물이니까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했는데요. 글쎄요. 법원의 판단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동일할지 여부는 권익위원회가 장담할 수 이렇게 없겠네요. 생각한 건 아니까 종이를 빙자한 5만 원권으로 네. 꽃 만들까 봐. 아, 이제 실제 기발한 생각입니다. 실제 저는 기발한 생각만 합니다. 돈도 종이니까. 그렇네요. 예. 오, 종, 지폐.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네. 10장 정도 묶어갖고 꽃을 만들어요. 아, 그럼 다양한 지폐를 섞어서 하면 예, 좀 이거 지폐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렇네요. 받고 싶으시는데요. 이제 스승의 날 지나서 실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요즘 스승의 날의 카네이션은 단순히 옛날처럼 접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고가에 5만 원, 10만 원짜리도 이제 탁자 위에 놓여집니다. 그러면은 오. 이제 누군가 하면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종이로 접어서 하면은 그거 자체가 빈부격차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괄적으로 금지해 버리는 게 그래서 이유가 있었네. 대표자 한 명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예.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담을 덜었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예. 또 그 꽃이라고 하는 꽃 사이에 네. 5부짜리 다이아를 하나 놓아갖고 꽃 너무 선물. 지금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너무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아니 이제 그렇게 불법을 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까 그렇죠. 봐. 있을 수도 있죠. 너무 그 정치인의 시각으로 학생들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음모론의 시각이야, 지금. 아니, 그리고 오늘 좀 심했나? 네, 이게 법이잖아요. 예. 이거 뭐 청탁 금지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하려면은 국회 절차를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정현님. 이게 새누리당 대표 그분 아니까? 무소속이신 분요? 예. 예. 과거에 금액 때문에 농어축산만 피해보고 대기업이 파는 캔, 햄 세트 참치만 엄청 팔렸으니 이게 독소 조항이긴 하네요. 그렇죠. 대기업이 팔 때는 금액을 맞추긴 게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가능하죠. 예. 네, 뭐 29,000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9,000원, 예, 49,000원. 아주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소량 만드는 것보다도 더 가격을 낮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소상공인은 손해를 보고 그 빈틈을 대기업이 아주 파고들 수 있는 답이 안 그런 나오네. 부작용이 있네요. 답이 안 나오네. 그렇죠. 오늘 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더군다나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서 바꿀 수 있는 거를 왜 이 국무총리 후보자한테 질문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할 텐데요. 예, 그러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질문의 시의성이 있습니다.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영란법을 바꾸는 건 국회가 할 수 있지만 3, 5, 10 이 숫자를 바꾸는 거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그래요? 이게 대통령령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네, 이게 그 대통령이 공포해 버리면 되거든요. 거는 국회에서 해야 네. 되지만 네, 숫자 액수 네, 그거는 시행령.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액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네. 이렇게 되어 있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10으로 숫자를 고치는 것은 사실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또 국무회의에서 뭐 국무총리가 또 부의장 아니겠습니까? 예. 또 거기에서 영향도 또 미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미애님 논문 심사도 김영란법 때문에 간편해졌대요. 심사 후 다과 고급 식사 싹 사라졌대요. 논문 심사도 저처럼 하면 돼요. 저는 논문을 내고요. 심사 받으러 오라 그럴 때까지 안 가요. 제발 받으러 오라고 부탁을 할 때까지 안 가요. 근데 이게 평범한 그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통해요. 그렇죠. 그럼요. 학생이 예. 갑질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시간 하면은 제가 바쁠 때 다시 연락 주세요. 바쁘니까 다시 연락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관련해서 중요한 게 그럼 지금 이게 잘 지켜지고 있냐? 그리고 이 김영란법이 7개월 동안 실효성 있게 네네네. 이거 그 뭐야? 이 법 저촉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냐? 그렇습니다. 7개월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 그래서 정말 처벌받은 사람이 있냐? 이런 의문이 또 생기는데요. Who is that? 네, 제가 알기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받을 사람 생겼잖아요. 그 검찰이요. 예, 네. 이영렬. 네. 그다음에 안태근. 첫 번째 이제 김영란법 관련된 인지 사건으로 이제 인지 사건으로. 네, 이제 그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감찰 결과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질 수 있겠고요. 또 서울 강남구청장님도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예. 그 관내에 있는 그 경로당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제공들을 했는데 아하.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경찰이 봤습니다. 왜요? 받은 분들이 공직자 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또 뭐야? 네. 그럼. 그러니까 공직자 등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받은 분들이 공직자 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예. 없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란법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느닷없이 하고 깜짝 놀랐네.